가와사키 프론탈레와 울산현대의 한일전 AFC 챔피언스 리그 매치데이 두 번째 첫 대결입니다. 이제 또 만나게 되죠. 이제 울산하고 가와사키가 5차전을 할 거예요.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울산현대의 경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축구! 일단은 가와사키가 알비렉스 니가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약체라고 할 수 있는 팀에게 3대2로 패배를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ACL을 조금 의식해서인지 주전들을 로테이션 하면서 이제 울산전이 어떻게 보면 J리그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와사키가 냉정히 말해서 이제 우승권도 아니고 ACL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모양새로 갖춰가는 모습인데 조금 낯설긴 하네요. 뭐 숫자가 바뀐 게 아니라 가와사키가 패배를 거뒀고, 그리고 저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이 경기 직관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랑 처음으로 이제 축구장을 갔는데, 저 포항 스틸야드 간 것도 처음이고 이제 포항이랑 울산 경기를 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진짜 동해안 더비인데 진짜 너무 진짜 좀 재밌더라고요. 포항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역사가 깊은 축구팀 아닙니까? 정말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어제 15,000명 정도 왔고, 뭐 이 얘기는 이제 포항 프리뷰 할 때 풀어드리고, 일단 경기 자체만으로 보면은 울산이 잘했습니다. 0대0. 그러니까 울산이 수비를 잘했다. 제가 놀란 게 이제 김영권 선수를 포백 라인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를 하면서, 이제 김영권 선수가 이제 수비할 때는 내려와서 5백, 그러니까 센터백이 스토퍼가 3명이고 좌우 이제 사이드백에서 5명의 포백으로 이제 움직이고, 이제 공격을 할 때는 공격을 할 때도 신기했던 게 이제 김영권 선수가 내려가서 김태환 선수가 이제 공격 지역으로 파고드는 조금 그런 경기로 아주 재밌습니다. 뭐 포항이 밀어붙였고 이제 골대도 맞고 골도 취소됐지만, 울산이 뭐 홍명보 감독도 그러지 않습니까? 원정에서 포항을 상대로 1, 2위 팀 간 대결인데 승점 1점 땄으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다. 그렇습니다. 저도 비겼지만, 인터뷰도 안 봤지만 이거는 울산이 좋은 결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울산이 적지에서 라이벌전에서 승점을 땄고, 포항도 아쉬웠지만 공격이 조금 뭐 나쁘지는 않았다. 완델손 중심으로 잘 풀어가더라고요. 올타임 ACL 성적을 보시면은 가와사키 프론탈레도 ACL에 꽤 나온 일본 팀입니다. 통산 10회 출전이고 68경기에서 130골을 넣었으면 역시 양악을 이제 깔고 가는 거죠. 잘 나가는 팀은. 근데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여러분들도 의아해 하실지 뭔진 모르겠지만 4강도 못 가봤습니다. 8강 3회가 ACL 최고 성적이고 작년에는 조별 따겠죠. 일단은 조호르에게 갚아줬습니다. 조호르에게 당한 두 팀이 또 붙는 거거든요. 조호르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조호르는 일본 원정에서 호되게 이제 개털릴 각오를 해야죠. 너무 비정상적인 그런 대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버블 형태로 한 것도 있지만 조호르가 진짜 매너 없이 했죠. 근데 조호르가 동남아 레벨로 보면은 탑 티어의 팀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와사키는 첫 판을 원정에서 승점 3점 따냈다면 출발이 아주 좋은 겁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ACL 이제 뭐 전북과 함께 포항과 함께 이제 많이 나왔죠. 이제 어떻게 보면 11회 출전이고 우승을 2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K리그 팀으로서 타이틀을 따낸 팀이 울산이고, 승률 높고 뭐 득점은 가와사키 못지않게 많이 뽑았지만 역시 작년 조호르의 악몽 조별리그에서 가와사키랑 손잡고 같이 떨어졌다. 올해는 그런 거 절대 반복치 않으려고 벼르고 있고, 일단은 첫 판을 이제 비지빠툼 유나이티를 홈에서 3대1로 꺾으면서 ACL 시원하게 출발했습니다. 이제 ACL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조 1위가 이제 확실히 가는 거고, 조 2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조 2위, 3위 했던 두 팀은 떨어지게 됐죠. 과연 이번엔 어떤 승부가 기다리고 있을지.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이제 J리그는 뭐 팀이 많죠. 일본이 부러운 게 1, 2, 3위가 모두 업다운 승강제를 하고 모두 프로리그고, 이제 사회인 프로리그, 뭐 실업리그 너무 잘 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막 다양한 팀들을 이겼습니다. 18승 17팀을 격파했고,
J리그 12팀, J리그 2 2팀, JFL이 일본 사회인 풋볼 리그죠. 어떻게 보면 4부 리그 격인데 5부 리그 팀도 이기고 ACL 조호르도 이기면서 많은 팀의 엠블럼을 새겨 넣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와사키가 J리그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빼면은 강호라고 할 수 있는 팀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와사키가 올 시즌 조금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울산도 칸이 넓어진 게, 울산 같은 경우는 올 시즌은 K리그 팀을 상대로 이제 전승을 거두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대전을 못 이겼기 때문입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울산은 K리그 1위 팀답게 대전 빼고는 일단 뭐 두 차례씩, 뭐 세 차례씩 뭐 그냥 주구장창 박살을 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울산은 강하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팀을 더 새겨 넣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와사키나 조호르를 세울 수 있고, 이제 대전이 이제 상스에 와서 붙게 된다면 대전도 새겨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22승 했고 12팀을 격파했다. 양 팀 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만 놓고 보면은 강팀들 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대되는 이번 승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은 진짜 낯서네요. 여러분들도 낯설 거예요. 지금 가와사키 성적이 뭐 개 박았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가와사키는 매년 J리그 1, 2위를 다투던 그런 팀인데 보세요. 9위입니다. 이거 진짜 저도 보면서 내 눈이 이상한가? 아니었어요. 야, 오니키토로 감독이 어떻게 보면 가와사키 레전드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가와사키를 위한 변명을 조금 하자면은, 선수들이 조금, 이제 잘하는 팀에서 선수 빼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해외 진출을 좀 하다 보니까, 스쿼드가 조금 많이 약해진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늘 상위권 팀은 견제를 받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오니키토로 감독이 이제 가와사키를 오래 이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노출이 됐으면 벌써 노출이 됐겠죠. 왜냐면은 다른 팀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항상 가와사키, 요코하마가 해먹으면은 그거 뭐하러 합니까? 연구를 많이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가와사키가 5할도 안 되는 승률이 되게 낯설고 실점 많은 것도 낯설고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래요. 무패 기간도 5경기 4승 1무 구간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가볍게 10경기 넘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가와사키 상태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더 울산전을 더 준비하지 않을까 싶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승의 고지를 밟았고 20승 6무 6패 7할대 승률, 이제 K리그 2연패를 향해 힘차게 나가고 있고, 득점 1위, 뭐 실점도 이제 가와사키랑 비슷한 36개인데 경기 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많았고 9경기 무패 구간이 있었습니다. 울산도 할 말은 있는 게, 울산이 시즌 초반보다는 조금 힘이 많이 빠진 구간이에요. 최근에는 이기는 경기보다는 지지 않는 경기를 했다? 약간 이런 부분이 조금 느껴질 정도로 울산의 경기력이 조금, 아무래도 울산이 평균 연령이 타 팀에 비해서 좀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좀 노련함, 경험 부분으로 승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체력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울산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팀들에 비해서 스쿼드가 좀 얇아요. 어떻게 보면 31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 다른 팀은 보통 35명, 이제 B팀까지 있으면 40팀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또 아시안 게임에 차출도 좀 여러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스쿼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노장 선수들, 이제 평균 연령 높은 선수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뭐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이제 홍명보 감독은 이제 K리그 타이틀도 사수를 하고 ACL 작년에 아쉽게 떨어졌던 부분을 올해는 반복치 않고 싶겠죠. 어쨌든 가와사키, 울산의 상황은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고요. 양팀 하디슈입니다. 와키자카 야스토 선수가 울산연대 ACL에서 복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와키자카 야스토 선수도 울산 계속 만나면서 경기도 많이 뛰었지만 번번이 울산에게 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와사키는 ACL 왕좌에 도전하는 팀인데 이제 8강이 최고 성적이기도 하고, 울산연대 뭐 K리그 팀들에게 번번이 이렇게
막히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와키자카 야스토가 울산현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두 번의 대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의 포부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되고요. 홍명보 감독은 그랬습니다. 저도 이 경기 진짜 현장에서 봤는데 너무 재미보다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 의도대로 이제 흘러간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고, 동해안 더비에서 무득점으로 이제 비겼지만 울산이 좋은 거죠. 포항은 반드시 그 경기를 잡아서 울산과의 격차를 좁혔어야 되지만 1점은 우리에게 큰 점수. 그렇습니다. 지지 않았고 이제 라이벌에게 이제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거고,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에 한 얘기를 주목해야 돼. ACL 일정이 아쉽지만 잘 준비한다고 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일본 팀들도 ACL 4팀인가 나가는데 그 팀들은 이미 3일 전에 경기를 끝났는데 이제 울산은 이틀 전이 되는 거죠. 이제 화요일 날 경기하니까. 그러니까 포항은 수요일 날 경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ACL 일정이 조금 아쉽다. K리그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을 얘기를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그 역시도 행정가 출신이고 행정가 출신할 때 또 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뭐 빡빡한 일정, 어떻게 보면은 프로라면은 이번 부분도 이겨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팀 클럽 전력을 비교하면 그거 보세요. 가와사키가 5명 정도 더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는 울산보다는 확실히 좋은 부분이 있고, 몸값 총액 가치는 이제 울산이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평균 몸값도 9억, 10억에 달하는 선수들로 구성을 했고요. 가와사키 용병 6명, 울산 5명, 그리고 보세요. 평균 연령이 울산현대가 높습니다. 이게 좋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시즌을 이제 후반을 갈수록 체력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여기서 조금 나타나지 않나 싶고,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타이틀 10개, 그리고 울산은 13개,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국대가 9명이죠. U23 레벨 3명, 그리고 가와사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 국대 1명, U23 이하 레벨로 4명. 국대 선수가 많다는 건 또 국가 클럽 경기 말고 국대도 보내야 되잖아요. 분명히 울산이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스쿼드를 한 2명에서 3명 정도 늘려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몸값이 센 선수들이고 선수가 많으면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를 조금 벗어나야 잘 이겨내야지 이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뭐 클럽마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울산 얘기를 좀 하면 울산은 이제 아챔 타이틀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A3 챔피언스컵, 그때도 이제 한중일 왕중왕만 가리는 그런 대회에서도 이제 일본에게 매서운 맛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일본 팀에게 강한 쪽은 울산현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두 팀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에나가 아키히로 선수죠. 일단은 이에나가 아키히로 선수가 2012년에 울산에서 뛰었습니다. 울산에서 뛰었던 그 당시 이제 국가대표고 이제 해외파인데 이제 좀 경력이 약간 꺾이면서 울산으로 왔는데 이제 반 시즌 정도 뛰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울산이 아챔을 먹은 해인데 이제 후반기에는 이제 팀으로 옮겨가지고 아쉽게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키라는 등록명으로 이제 울산에서 뛴 이제 아시아 쿼터로 뛰었죠. 19경기 799분 1도움. 근데 조별리그에서 뛰었으니까 아키한테도 뭐 우승 반지나 뭐 우승 기념품이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싶고, 국가대표는 3경기를 뛰고 있고, 그리고 이에나가 선수가 지금 팀은 또 가와사키란 말이에요. 가와사키에 와서 울산이랑도 이미 붙었습니다. 가와사키에서 7시즌을 연속해서 뛰고 있으면서 276경기 49분 43도움. 이 선수가 지금 86년생인데 아직도 팔팔하게 잘 뛰고 있습니다. ACL에도 36경기 2651분 1골 4도움, 내구성도 좋고 많이 뛰었습니다. 이에나가 선수는 울산이 각별할 거예요. 뭐 이미 작년이나 재작년 대결에서도 울산에 와서 되게 좀 반가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아는 선수는 이제 많이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울산 구장에 이제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에나가 선수도 이제 울산을 어떻게 보면 넘어서지 못한 부분을 이번만큼은 이제 깨고 싶을 거예요. 이에나가 선수들이 아마 울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줬겠죠. 40
국골 43동으로 정정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정용. 네, 정정을 하고요. 아, 이에나가 선수, 야, 젊었을 때 이제 벌써 11년의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나이를 숨길 수는 없지만 뭐 자기 관리가 잘 됐다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플래시백 보시면 작년 조별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쳤죠. 일단은 작년 ACL 매치데이 1 이제 어떻게 보면 개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의 대회에서 붙었는데 이 경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일단은 울산이 레오나르도의 개인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핸들링이 있었냐 어쨌냐의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레오나르도 선수가 가와사키 골문을 갈랐고 정성용 선수는 비통해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1대0으로 울산이 가져가나 했지만 막판에 조금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뭐 방심한 부분도 있고요. 조현우 선수가 이제 공을 쳐냈는데 그걸 잡아내지 못한 거죠. 그 세컨볼이 구루마의 신타로 선수의 발에 걸리면서 1대1로 이제 경기가 이제 비기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게 티미아가 이 경기 이후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바로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인터내셔널 매치 이거는 또 다른 승부인데 너네들 왜 뭐 좀만 건들면 픽픽 쓰러지고 심판 쳐다보고 아 그러고 이게 팀이야 하면서 홍명보 감독이 아주 극대노를 했는데 그 극대노의 효과가 바로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울산이 가와사키를 다시 만났을 때는 가와사키를 3대2로 털어버립니다. 레오나르도 선수가 1골 2도움으로 아주 맹활약을 펼치고 레안드로 다미앙 선수가 이제 2골을 넣으면서 가와사키 주포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지만 어쨌든 바코 선수의 화려한 개인기로 이제 가와사키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고 이제 골맛을 봤습니다. 이날은 어떻게 보면 잔디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구장에서 두 팀이 경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롱볼 위주의 축구를 했는데 그 점이 이제 먹혀 들어갔다. 정확히는 이제 홍명보 감독의 이게 팀이야 일갈이 이제 통하면서 J리그 챔피언을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울산, 가와사키 모두 조별리그에서 떨어졌다. 조호르의 악몽을 이제 조호르 또 울산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갚아줘야죠. 그때 프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어쨌든 작년에도 만나고 올해도 또 만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될까요? 가와사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1승 해야죠. 계속 무승부 패배하면 연속 무승 기록이 길어지고 가와사키가 뭐 J리그에서 뭐 명망이 좋네 명성이 있네 해도 울산 만나면 무너진다 이런 얘기는 자신들이 듣기 싫을 겁니다. 울산은 계속해서 하던 대로 잘 하되 방심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예, 몸값같이 탑세븐을 보시면은 예, 바코 선수 24억 2천, 야마네미키 선수 22억 7천짜리의 선수로 성장을 했고요. 보야니치 22억 7천은 예, 제가 봤을 때는 깎아야 된다라고 보고 루빅손 21억 3천, 와키자카 야스토 울산에 복수하고 싶다던 와키자카 야스토는 조현우 선수가 17억, 그리고 레안드로 다미앙 선수는 14억 2천 선수의 몸값 가치로 책정이 됐습니다. 뭐 이 선수들 뭐 제가 봤을 때는 보야니치 정도를 뺀다면 이 선수들 모두 총출동할 걸로 보고요. 결론만 얘기하면 가와사키의 전력이 조금 하향된 부분이 여기서도 좀 나타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보지만 이제 용병이 아닌 자국 선수 퀄리티의 자존심을 야마네 미키와 와키자카 야스토가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 보야니치는 제가 봤을 때 22억 7천이 아닙니다. 많이 깎아야 될 거예요. 아마 제가 깎지 않더라도 이제 이번 시즌에 별다른 활약 없이 끊는다면 그의 몸값 하향은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아무리 비싼 선수, 좋은 선수라도 이제 근데 잘 모르겠어요. 보야니치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팀이 보야니치를 못 쓰는 건지 어쨌든 나올 때마다는 아쉬운 모습이 더 많았습니다. 네, 리그 주요 데이터를 보시면 예, 울산이 가와사키보다 점유율이 좀 앞섭니다. 양팀 다 좀 점유율을 중시하는 축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패스 성공률은 울산이 높고 태클 성공률은 예, 가와사키가 거의 2배인데 일본은 아마 지상경합하고 태클을 이제 같은 이제 걸로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높게 나오지 않나. 아마 일본 팀하고 한국 팀하고 비교하면 항상 이 정도 2배 항상 차이 날 거예요. 그리고 크로스는 예, 가와사키가 울산에
성공률이 조금 높았고요. 그리고 홍준경합은 이제 울산이 가와사키보다 좀 앞서는 부분, 그리고 클린스트는 울산이 가와사키보다 한 번 더 했고요. 그리고 XG 값은 울산이 7골 정도 이제 이득을 받고 가와사키는 8골에서 9골 정도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의 성적에 위치하지 않았나. 넣어줄 때 못 넣으면 그런 겁니다. 뭐 막말로 못 넣을 때 넣으면은 그런 거죠. 울산이 못 넣을 때 골을 못 넣는 상황에서 골을 많이 넣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골을 잘 넣어야 됩니다. 양 팀에서 이제 패스 성공률이 높은 선수는 이제 가와사키의 주장이죠. 타치바다나 켄토 이제 88.4%의 패스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울산은 임종은 선수가 94.7%의 높은 평균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치바나다 켄토도 울산 만나서 갚아줘야 할 게 분명히 있죠. 최근 국가간 클럽 전적을 보시면 가와사키는 어떻게 보면 울산을 3번 연속으로 만났는데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16강 0대0도 승부차기 끝에 이제 패배를 거둔 건데, 이때는 둘 다 이제 K리그, J리그 1, 2위 팀 최강자의 위치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건데, 아마 가와사키 입장에서는 이때 이겼어야 되지 않나 싶지만, 승부차기는 어떻게 보면 러시안 룰렛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원정 경기에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고, 어쨌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울산 못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대구에게는 매운맛을 보여줬다. 대구에게는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줬고, 최근 K리그 팀을 5번 만나서 2승 2무 1패 9득 7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이제 승부를 무승부로 치지 않고 승패로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2승 1무 2패 반타작 승률이라고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울산도 이제 J리그 팀 많이 만났죠. 역시 이제 반대로 이제 가와사키 프론탈레를 연속해서 3번 만나서 단 한 번도 패배를 안 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누가 와도 울산에겐 안 됐습니다. 빗셀 고베, FC 도쿄 다 잡아뜨리고 이제 3승 2무. 일본 팀을 만나면 K리그 팀이 강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울산이 진짜 J리그 팀 만나면 진짜 본때 자비가 없다는 사실이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그리고 좀 낯선 이름일 수 있거든요. 미야시로 다이세이랑 세코 타츠키 선수.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가와사키 공격 포인트 탑3에는 잘 거론되지 않는 이제 신예 선수인데, 이제 일본이 이제 대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ACL까지 포함해서 3개인데, 울산은 이제 리그컵도 있고요, FA컵도 있고요, 슈퍼컵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많은 경기에서 이제 하부리그 팀들과의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탯 세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뭐 프로 축구니까요. 미야시로 다이세이가 12개, 세코 타츠키가 8개고, 이제 와키자카 야스코 선수가 이제 각성을 했죠.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도 못한 거는 아니지만 포지션에 비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고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뽑아냈습니다. 이제 자신의 성장세, 자신의 기량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팀은 좀 어렵지만 분명히 가와사키의 와키자카 야스토 경계해야 됩니다. 9골 8도움, 골이면 골, 도움이면 도움 잘해주고 있고, 경기 수가 많기는 하네요. 그리고 울산은 무섭다. 와티나담 14개, 마코 14개. 그러면은 1위는 누군지 예상되시죠? 예, 주민규 선수. 17개의 공격 포인트, 15골 2도움으로, 이 세 선수가 다 나온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무게감은 확실히 울산 쪽이 조금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미야시로 다이세이 9골, 와키자카 야스토 8도움, 카미 후쿠모토 나오토 골키퍼 이제 8번의 클린스트. 이제 정성용 선수랑 이제 주전 경쟁을 펼치는 것 같고, 야마네 미키 선수가 3170분으로 팀에서 가장 많이 뛰었고, 그리고 이제 야마네 미키 선수가 일본 국대로 16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래도 야마네 미키하고 이제 와키자카 야스토 선수는 이제 울산 프리뷰 가와사키랑 할 때 이제 계속 만들어서 좀 바로 얼굴 보니까 이제 떠오르는 부분은 있었어요.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울산은 주민규 15골, 이명재 5도움, 조현우 선수가 9번의 클린스트. 조현우 선수가 울산에서 가장 많이 뛰었고, 김영권 선수 센츄리 클럽 가입한 이제 아시아에서 이름 있는 이제 세계적인 이제
센터백 아닙니까? 102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클럽 랭킹은 울산이 앞섭니다. 뭐 가와사키 레벨이 그렇게 처지는 건 아니지만 가와사키도 분명히 100 언저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리그 성적이 나쁘다 보니까 이제 거의 300위에 가까운 위치로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한 100계단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키플레이어는 저는 타치바다나 켄토를 뽑아봤습니다. 타치바다 켄토는 올 시즌 가와사키 주장이고요. 33경기 2001분 1골 2도움, 몸값같이 12억 2천이고 여전히 젊고 유망한 선수. ACL에 13경기에 나와서 965분 동안 4골 1도움을 뛰었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때에 따라서는 라이트백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원. 근데 울산을 만나서는 제대로 못 보여줬습니다. 울산을 만나서 최근 3경기 연속 출전을 했는데 2무 1패. 그 1무는 아시다시피 이제 승부차기 패배도 있고요. 많이 뛰었지만 울산을 상대로 칙쇼! 분하다 뭐 이런 느낌을 라커룸에서 했겠죠. 어쨌든 이번에 또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타치바나다 켄토도 뭐 와키자카 야스토, 야마네 미키처럼 이제 가와사키의 레귤러 주전 멤버 아닙니까? 울산 상대로 이제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만나고 계속 무릎 꿇으면 얼마나 프로 선수로서 자존심이 상할 겁니까? 어쨌든 통산 4번째 이제 울산과의 대결을 타치바나다 켄토가 주장 완장을 차고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울산은 이청용 선수가 있죠. 같은 경기지만 어쨌든 이청용 선수의 나이를 생각하면은 이제 교체로 들어갔다, 교체로 나왔다 뭐 이런 부분이 많지만 공격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뛴 시간에 비해서는 이청용 선수가 앞서는 부분이 있고요. 공격형 미드필더, 라이트윙 정도로 뛸 수 있고 A매치 89경기 9골을 넣었죠. 한국 축구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선수고 반대로 이제 가와사키 만나서 1승 2무 많이 뛰진 않았지만 가와사키를 상대로 승리를 하는 법을 이청용 선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두 선수 다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청용 선수는 체력 안배를 위해서 한 경기는 쉬어갔고요. 일단은 타치바나다 켄토는 볼 탈취 능력이랑 리커버리, 회복이죠. 아주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력이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 올 시즌 네덜란드 에레디비지 비테스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팀에 남게 됐습니다. 이제 해외 팀에서 이제 오퍼를 받을 정도의 실력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울산은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청용 선수는 뭐 이 부분으로 딱 갈무리 하겠습니다. 2020 K리그 MVP 이청용 기캡 올해는 주장원장을 이제 양보를 했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울산이 이제 20년 만에 이제 리그 우승을 차지한 거 아닙니까? 정말 상징적인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두 선수가 이제 필드에서 맞붙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타치바나다 켄토 선수는 뭐 젊은 선수, 뭐 리커버리, 뭐 활동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공수에서 정말 엄청나게 뛰어다녔네요. 뭐 정말 가와사키에 어떻게 보면 모터라고 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고 뭐 그냥 종횡무진 그냥 그냥 뭐 시뻘겋고 이청용 선수도 뭐 평균 36분을 뛰었음을 감안해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른쪽에서 특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이청용 선수도 나올 때마다는 꾸준히 활발하게 뛰어주고 킥력도 좋기 때문에 이제 코너 플래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찍혀 있는 모습이 귀엽네요. 어떻게 보면은 좋습니다. 뭐 이청용 선수도 뭐 계속해서 몇 년 더 뛸 수 있는 몸 상태를 가지고 있고 타치바나 켄토는 활동량이 좋은 선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 ACL 베스트 11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난 경기 ACL 그러니까 매치데이 1회 이거 가와사키를 보면은 정성용 골키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성용 골키퍼가 올해는 이제 이름 되게 어려운 선수인데 나오토 선수라고 할게요. 나오토 선수와 이제 주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장갑을 낄 수 있을지는 봐야 되고 이때 또 한국 팀이랑 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을 해야겠죠. 노부자리토 교웨이, 구루야마 신타로, 와키자카 야스토, 타치바나다 켄토, 야마네 미키, 이에나가 키로 정도는 아마 울산을 작년에 상대했던 멤버인 것 같고 타니구치 쇼고라고 아주 잘생긴 선수는 이제
중동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스쿼드가 약화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쩐다. 바페팀미 고미스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알릴랄에서 뛰었던 그 선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딱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선수, 무서운 피지컬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데려왔는데 공격 포인트 탑3에는 들지 못한 거를 보면 아직 이제 적응 중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주앙 스미트 그리고 레안드로 다미안 이렇게 익숙한 선수, 고바야시도 반가운 선수네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전이 빠뚜미였죠. 마티나담의 그냥 매운맛을, 해트트릭했죠. 마티나담의 매운맛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동남아 축구가 많이 발전했다고 했지만 피지컬로 찍어 누르는 축구로 했을 때는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이동경 선수, 뭐 ACL이 어쨌든 벤치에는 이렇게 많이 앉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좋은 부분이지만 지금 뭐 차출된 선수도 있고 부상 선수도 있고 어떻게 스쿼드를 꾸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울산현대 900대 0 가와사키 프론탈레. 900대 0이 나오려면은 1초에 한 골 넣어야 되죠? 맞나요? 아마 가와사키가 그렇게 깨질 것 같지 않고 저는 한 골차 신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 맞대결, 그러니까 작년 맞대결 이제 두 번째 맞대결이죠. 울산이 3대2로 털었던 걸 보면은 여기 17번이 지금 수원에서 뛰고 있는 카즈키 쿠즈카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이 선수에게 많이 물어봤겠죠. 야, 울산 어떤 팀이냐? 물론 아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선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을 해줄 수 있다. 왜냐면 뭐 팀이 수원이지만 이제 또 일본 사람 아닙니까? 뭐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울산의 스쿼드를 조금 뜯어볼까요? 레오나르도 이제 중국으로 떠났고, 엄원상 아시안 게임이 있고, 박용우 중동으로 가고, 설영우 아시안 게임이 있고. 어떻게 보면 레오나르도 선수가 작년 가와사키를 격파하는데 정말 1등 역할을 1등 공신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주민규나 마틴 아담, 루빅손 뭐 좋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레오나르도가 그리워질지 아니면은 그립지 않을지는 이제 이번 경기를 봐야 되죠. 일본 선수들은 딱 특이한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이 뭐 밴드도 차지하고, 뭐 카즈키 선수 머리가 좀 장발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카즈키 쿠즈카가 수원에서 뛰었는데 이제 또 스쿼드를 보니까 있는 게 좀 반가운 부분도 있고요. 벤치 멤버들은 많이 뛰어났네요. 조수혁은 있고, 김재성, 안산, 오인표 선수, 수원FC, 신영민, 천안CTFC, 원두재 선수, 군인, 고명진 선수는 이제 팀을 나가게 됐고, 아마노 전북, 윤일록, 강원, 박주영 선수는 있네요. 코스타 선수도 이제 계약 해제해서 팀을 떠났고, 어쨌든 뭐 지금 베스트 11을 양 팀 다 이제 따지고 보면 많이 있다. 근데 가와사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니구치 쇼고 선수 잘생겼거든요. 이 선수가 나간 게 조금 수비에서 조금 균열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가와사키가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경기 베스트 11, 그러니까 이제 리그 경기를 말한 거겠죠. 정성용 선수가 이제 장갑을 끼고, 노부자리토 교웨이, 야마네 미키, 타나베 슈토, 카즈야, 주한 슈미트, 와키자카 야스토, 17번, 23번, 18번, 11번 요 정도 조금 로테이션을 한 것 같고,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해서 레안드로 다미안이나 타치바나 켄토 뭐 요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전력이 약해진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근데도 이제 스쿼드 사이즈가 높고 이제 선수들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젊고 유망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울산이 모르는 선수가 나와서 뚝딱 활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경기를 해야 되고, 저 동해안 더비 직관했는데 장시영 선수 이날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부상이어서 좀 아쉽다고 했지만 홍명보 감독이 그의 활약에 조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울산의 고민이 지금 엄원상 이제 설영우 선수가 빠지면서 전력이 조금 약화된 부분이 있고, 이날 이게 특이했죠. 김영권 시프트라고 김영권 선수를 이제 포백 라인 앞에 배치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포항이 엄청나게 밀어붙였는데 수비할 때는 이제 5백 형태로 이제 3백 스토퍼
이제 양날개 이제 이명재, 김태환이 쓰면서 수비가 5줄이더라고요. 아, 수비 5줄로 쓰니까 포항이 기회를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울산이 수비만 한 것도 아닙니다. 올라갈 때는 이제 이렇게 수비형 미드필더나 이제 김태환 선수가 오버래핑을 할 때는 또 포백을 지켜주면서 김영권 선수가 아주 여러가지 역할을 하면서 울산이 전술에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승리를 따오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스쿼드가 상당히 조금 얇고 그 일정도 빡빡한 와중에 이제 어떻게 이번 ACL 이제 가와사키전 원정을 준비할지 또 이틀 쉬고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 데뷔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승현, 이청용, 아타로, 바코, 마틴 아담 다 이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주전으로 쉬었던 선수들이 아마 선발 출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제 이틀 간격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비주전이 아닙니다. 어쨌든 울산이 이제 일주일 사이에 이제 또 주말에 또 인천을 만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스쿼드 운영을 좀 잘해야 됩니다. 아시안 게임이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전 이 정도로 봅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타치바나다 켄토와 주앙 슈미트 라인, 이제 투볼란치 체제, 이 부분이 조금 매섭다고 할 수 있고요. 다미양 선수가 지금 폼이 많이 떨어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울산을 만나서 이제 멀티골을 넣었던, 그리고 세리머니 할 때 이거 뭐 하는데 티아고의 이런 배트맨 세리머니처럼 그 세리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지 봐야 되고, 바베팀비 고미스 선수하고 누구냐, 마르시뉴 선수, 뭐 외국인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울산보다 한 명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홈경기, 그리고 갚아줘야 할 복수전, 그런 부분에서 가와사키가 울산전에 좀 벼르고 있다.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조 1위로 가는 이제 분수령이 될 첫 번째 경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울산은 동해안 더비에서 벤치에 있던 선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마틴 아담을 처음 만나는 팀들은 그의 진짜 피지컬에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물론 J리그에도 피지컬 좋은 용병들이 있다고 하지만 마틴 아담 피지컬은 진짜 신세계예요. 일단 전남 드래곤즈랑 울산이랑 FA컵에 할 때도 전남 수비수도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마틴 아담에 그냥 거의 다 나가 떨어졌거든요. 추풍 낙엽처럼. 마틴 아담 처음 만나는 이제 일본 수비수들이 어떻게 그를 막아내야 될지. 이제 이동경 선수가 휴식을 취하고 이제 선발. 울산은 뭐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박용호 선수가 빠진 점이 문제다. 그 부분이 영입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김민혁, 이규성 선수가 고생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김영권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에 기용하면서 이제 재미도 봤지만 이제 보야니치 선수가 그렇게 상태가 좋지도 않고, 이동경 선수를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가 아니라 센터 미드필더 자리로 쓰고 있거든요. 체력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투볼란치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세운다면 김민혁, 이동경, 아니면 이동경 선수를 아타루 자리에 넣고 이제 이규성 선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이제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가와사키는 울산전 7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그러니까 울산만 만나면은 7경기 동안 못 이기기도 힘들 텐데. 통산 ACL 울산 전적이 1승 3무 4패. 그러니까 아예 못 이겨본 건 아닙니다. 마지막 승리가 2014년 3대1 승리고, 그 이후에 7경기 연속해서 울산에게 이기지 못했다는 점이, 이제 가와사키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무승부만 되면 또 8경기 연속 무승이 되는 거고, 울산 입장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8경기 연속 무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두 팀이 이제 K리그, J리그 챔피언 아니면은 1, 2위 그런 위치로 만났을 때보다는 가와사키가 지금 많이 처져 있고 전력도 예전만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했을 때 더욱더 이번 경기를 더 잘 준비해서 울산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더 까다로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울산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이제 평균 연령이 높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이제 경기력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어떻게 보면 스쿼드도 얇은데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원도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울산이 어려운 승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성용 선수, 아타루 선수를 꼽은 이유는 신기하잖아요. 일본 팀의 한국 선수, 한국 팀의 일본 선수. 근데 정성용 선수가 나올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골키퍼는 이제 지금 2분의 1 싸움이잖아요. 나오토 선수와 정성용 선수. 나오면 이런 대결이 이제 재밌을 것 같다는 거고요. 아타루 선수도 가와사키, 이제 일본 팀을 상대하는데 기분이 어떨까요? 작년에 아마노준 선수가 그랬는데, 아타루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높고, 아타루 선수가 또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우라레드 소속으로 이제 팀을 결승까지 이끌었거든요. 그 결승전은 뛰지 못했지만 아타루 선수도 뭐 챔스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바페팀비 고미스 선수, 와, 김영공 선수의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의 대결. 이 선수 정말 피지컬이 좋거든요. 알릴랄의 우승 멤버를 알고 있고 정말 진짜 피지컬 너무 무서워요. 파괴력이 있는 선수. 어떻게 보면은 피지컬 대 피지컬이라고 하면은 이 선수는 피지컬도 있는데 속도도 있는 선수다. 그런 점에서 김영권 선수, 김영권 선수는 월드컵에서 세계적인 선수들도 다 막아 세웠지만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력을 해서, 고미스 선수, 그렇죠. 스완지 시티, 갈라타사라이에서 뛰었던 경력자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양 팀의 좀 빅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창과 방패 충돌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가와사키와 울산 경기 진짜 어떻게 보면 국뽕 빼고 어디가 이길 것 같나요? 파워축구